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눈빛이 텅 비어 보이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내 손을 잡고 있지만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한 그 느낌. 귓가를 맴돌던 다정한 속삭임은 어느새 낯선 침묵으로 변했고 나를 향했던 뜨거웠던 시선은 차가운 벽이 되어버렸죠.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싸한 기분. 혹시 지금 당신의 남자친구에게서 이런 싸늘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나요? 이별을 준비하는 남자들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당신은 과연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싸늘하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간의 뇌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보상 호르몬을 분비하며 우리를 흥분과 쾌락의 세계로 이끌죠. 이와 함께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마치 약물에 취한 듯 우리는 상대방에게 중독되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황홀경은 영원할 수 없어요.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커지면 우리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이별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변화들은 대부분 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 기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인 거죠. 자, 그럼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부터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건 바로 연락의 빈도 감소와 만남의 회피입니다. 이별을 생각하는 남자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카톡 한 통에도 칼답이 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던 사람이 이제는 답장이 늦어지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확인은 했지만 답장은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티가 납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나만 계속 애쓰는 것 같다는 기분, 내가 귀찮은가? 하는 불안감. 예전에는 늘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늘어납니다. 주말에 같이 데이트하던 습관은 어느새 사라지고 피곤하다거나 약속 있다는 말로 당신과의 만남을 슬쩍 피하죠. 심지어 만나더라도 대화의 질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바빠서 그런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라고 애써 괜찮은 척 합리화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무관심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이별 신호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 러브 SOS 365 채널에 한 여성분이 상담을 의뢰했어요. 남자친구와 3년 넘게 만났는데 최근 들어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예전엔 새벽까지 통화하고 주말은 무조건 함께 보냈는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어요. 불안해서 물어보면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 너한테 소홀한 거 미안해라고 말하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도 혹시 헤어지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 미안하다는 말은 당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변명입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넘어가 줘야 자기가 덜 미안하니까 하는 말이라고요. 이미 그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빼고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별을 생각하는 남자들은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이 먼저 이별을 말하게 만들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나쁜 놈이 되니까 네가 지쳐서 먼저 떠나줬으면 좋겠어, 이런 비겁한 마음이 깔려 있을 때도 많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감정 패턴 변화는 바로 애정 표현 감소와 짜증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스킨십이나 달콤한 애정 표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손 잡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심지어 가벼운 키스조차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당신이 먼저 다가가도 살짝 피하거나 예전과는 다른 밍숭맹숭한 반응을 보이겠죠. 이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당신에 대한 특별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일에도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책하게 되겠지만 사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의 짜증은 당신이 아니라 관계 자체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부담감,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관계에 대한 미련에서 오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출인 거죠. 이런 행동들은 그가 현재의 관계에 더 이상 애정을 쏟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그는 이미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짜증은 더 심해질 뿐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의 자존감만 갉아먹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남녀의 감정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자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대화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해요.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본능이 있죠. 하지만 남자들은 대체로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하거나 아예 상황 자체를 외면해 버리려고 해요. 특히 이별을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당신과의 갈등을 통해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미래 계획에서 당신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짙어져요. 여행 계획을 짤 때도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그림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잦은 다툼 속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꺼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겠지만 이제는 그 말이 그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올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내가 먼저 지쳐서 헤어지자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건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는 비겁함이자 동시에 당신에게 관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함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을 결정한 남자는 당신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혹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을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죽여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냅두는 게 답입니다. 당신이 매달리고 붙잡고 캐묻는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부담을 느끼고 당신에게서 더 멀어질 뿐이에요. 이별을 결심한 남자의 마음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움직이기 힘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보내는 이별 신호를 알아챘다면 당신도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세요.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상에 집중하고 당신의 행복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는 비로소 당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당신의 무관심에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난 남자라면 그 관계는 정말 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매달리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놓아주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질 끄는 관계는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당신이 먼저 건강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동시에 당신 자신을 위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게 감정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은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세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요. 사랑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언젠가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한쪽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별의 마지막 신호는 어쩌면 당신에게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말해주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랑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 아픔이 당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겁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니까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더 좋은 인연,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때를 위해 당신은 지금 자신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마치 텅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너무 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프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은 분명 언젠가 당신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